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 진영 내 후보 사퇴 요구와 돈줄 끊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빈발하는 폭염 피해로 한 해 사망자들은 3배, 응급실 환자들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비 소식으로 워싱턴 지역의 더위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지만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AT&T가 해킹당해 거의 모든 휴대폰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문자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트코가 9월부터 미주 지역 멤버십 연회비를 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처음 가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실수도 이어지면서 민주당 진영 내 후보 사퇴 요구와 돈줄 끊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돈맥 경화로 재선의 길이 안 보이고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까지 모두 빼앗기는 참패가 우려될 경우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근 4년간 겨우 4번째 그리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1시간 동안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 때보다는 선전하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민주진영의 우려는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장을 한 듯 혈색이 좋아지고 강한 톤으로 75주년을 맞은 나토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대선 완주를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아직도 트럼프를 물리칠 최적의 자격 있는 후보라며 후보 사퇴서를 일축하고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실수를 범했습니다. 후보 교체 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트럼프 부통령을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기자회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You can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80대에 자주 나오는 말 실수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런 실수만 기다리는 반대파들이 그 부분만 박제해 온라인에서 퍼뜨리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 여파로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다수당까지 동시에 빼앗기는 참패를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Suggest not only that Joe Biden would lose this race, but that he or we would lose the Senate and the House.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트럼프를 이길 최적의 후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려되는 것은 승산이 희박해지고 있고 4년 더 재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참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용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3명 더 늘어나 모두 213명 중에서 16명이 됐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도 한 명이 공개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원의원들도 서너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측은 내주에는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려 상대방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므로 민주당 진영의 후보 사퇴 요구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11월 5일 대선일까지 앞으로 115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날 때마다 결정적인 실수로 고령 리스크를 부채질하지는 않을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고 그의 약점만 온라인으로 퍼질 게 분명해 선거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의 급락과 경합지 열세, 선거자금 급감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권고를 받고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한
최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이 자주 덮침에 따라 일사병과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들이 한 해 2,300명 이상으로 3배나 급증했고 응급실행 환자들은 12만 명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폭염은 올해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기후재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폭염이 때이르게 시작돼 광범위한 지역을 오랫동안 덮치고 있습니다. 화씨 100도, 섭씨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사병과 심장마비 등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끝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들은 2023년 한 해 2,3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평균 사망자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근년 들어서도 한 해 폭염 사망자들은 1,700명 내지 1,800명대였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심장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은 2023년 한 해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응급실 치료 환자들도 예년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린 뉴멕시코주에선 69세의 남성이 10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졸도해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체온이 107.7도나 됐으며 의료진은 냉수와 얼음 등을 동원한 응급처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지역들에서는 3자릿수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만 이달 내 90명이나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900명의 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폭염이 가장 심한 7월에만 450명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최근 화씨 120도까지 올라가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최소 10도, 최고 30도나 높은 폭염이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가운 단비가 넉넉히 내렸습니다. 말랐던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들어 잔디와 나무들도 수분을 머금었고 오랜만에 더위도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예보되고 있어 잠시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 불볕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워싱턴 지역 날씨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너무나 필요한 비가 DC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말엔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DC 지역 전체의 체감 온도가 3자릿수로 치솟은 후 비가 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는 금요일에 소나기와 천둥 소리가 함께 잠깐 더위를 물렸다가 무더운 기온으로 돌아갑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산발적인 소나기와 몇 번의 내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으며 약 0.5인치에서 1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비가 꼭 필요했는데 너무나 고마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요일 오후 기온은 약 80도에 불과하고 열 지수가 최대 82 또는 83에 불과하여 약간의 열 완화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총 강우량은 0.5에서 1인치 범위, 밤 최고 기온은 71에서 77도로 소나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로 I-95 동쪽에 더 많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후에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최고 기온은 82에서 89도로 최저 기온은 72도가 되겠습니다. 기온 상승이 대서양 중부 전역에 다시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며 최고치는 90도 초반으로 되돌아가고 열 지수값도 90대 중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월 14일 일요일에는 맑겠고 기온이 다시 90도 이상으로 올라가 많은 지역에서 체감 기온이 100도를 넘을 예정입니다. 초복인 7월 15일은 맑으며 94도로 올라가겠으며 최저 73도, 화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 97도에 육박하며 최저는 7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남서부, 중서부,
남부 및 동부 해안 지역은 7월 16일 화요일까지 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 서부 지역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이미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열 지수 또는 체감 온도가 때때로 화씨 110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워싱턴 DC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위는 적절한 냉방이나 수분 공급이 불가능할 때 극도의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가벼운 옷 입기, 야외 활동 피하기, 에어컨 사용 등 적절한 열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 회사인 AT&T는 거의 모든 휴대폰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문자가 해킹돼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화와 문자 내용은 유출되지 않았고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 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도 해킹되지 않아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에게 셀룰러 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 AT&T가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했습니다. AT&T는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6개월 동안 해커들이 침입해 자사 셀룰러 폰 고객들의 리스트를 불법으로 빼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2일 하루에도 해킹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해킹당한 사실을 올 4월에나 인식하고 사법당국에 신고해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최소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해킹범들은 AT&T의 거의 모든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문자 리스트를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AT&T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객들의 전화나 문자 내용까지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AT&T는 강조했습니다. AT&T는 해킹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에게는 문자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는 본인들의 계정에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신 시장에서는 AT&T와 버라이즌, 티모빌 등 3대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회사들은 분기별로 1위 자리가 바뀔 정도로 시소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격적인 프로모션에 따라 대규모 고객들이 이동하고 있어 순위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AT&T의 고객들이 2023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고객들을 급증시킨 AT&T는 무려 2억 4,153만 명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1억 4,400만 명, 티모빌은 1억 1,900만 명의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회원제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전 세계 약 1억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6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인상하던 코스트코가 고물가를 고려해 2년간 동결해왔지만 올 가을부터는 8%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입니다. 9월 1일부터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려면 더 많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멤버십이 있는 소비자만 출입할 수 있는 코스트코는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멤버십 비용을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멤버십의 경우 $60에서 $65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이라 불리는 상위 티어 플랜은 연간 $120에서 $130로 인상됩니다. 코스트코는 또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대한 최대 연간 2% 보상을 $1,000에서 $1,250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의 연회비 인상으로 약 5,200만 명의 멤버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중 절반은 연간 $120를 지불하는 이그제큐티브 회원입니다. 올 여름부터 인상할 경우 코스트코는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5년에서 6년마다 멤버십 요금을 올렸던 코스트코는 2022년 말 인상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비를 동결했습니다. 인상이 예상됐던 2022년 당시 크레이그 젤리넥 CEO는 고물가가 가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수료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상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익은 멤버십 비용으로 창출하는 시스템이기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인건비가 급등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연회비가 오르면 한국에서도 인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멤버십 가격은 38,500원부터이며 이그제큐티브 회원에게는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회비가 인상된다면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한편 코스트코가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하면서 연계된 다른 대형마트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앞서 월마트가 소유한 샘스클럽은 지난 2022년 9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